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현재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및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명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구개굴 팡팡!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지부진하겠죠. 마이너스 5포인트 빠진 2403포인트, 코탁은 14포인트 빠진 771포인트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자,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중심 라인이죠. 제가 토요일날 강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2400 라인이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여기가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변곡을 만들어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근데 위쪽보다는 흘러내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뭐 여기 흘러내린다 해도 뭐 겁먹을 자리는 아니에요. 뭐 떨어진다 해도 종목을 잘 보고 업종을 잘 파악해도 잘 버틸 수 있는 자리고, 이쪽은 거의 발목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최소한 뭐 방어하려고 노력하라는 자리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10월 달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CPI나 그 다음에 FOMC가 끝나야 방향이 좀 설정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미국 시장 쉬죠. 그 다음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들어왔고, 그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매도가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도 강하지도 않지만 또 세지도 않아요. 선물은 1900원 샀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떤 투자가 맞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관망이에요. 정말 실적단이 받쳐주는 종목과 업종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되고, 수익 나는 것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계처리, 팔고 현금화를 좀 갖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났다 그러면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번 주는 또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오늘 내일은 시장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주식을 팔아야 7일, 8일, 9일날 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해야 그 추석 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더 오늘 많이 빠진 게 1.84% 빠진 게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관련은 내일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거래소는 좀 단단하게 붙고 있다. 이게 휴먼 인덱스라고 그래요. 심리적인 거. 그러게요. 저 금요일로도 얘기했지만 토요일날도 제가 강연회 때 얘기해 드렸죠. 고 라인들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주면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뭐 업종을 본다면 자동차 업종, 현대차,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어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더 나아 보입니다. 여기가 조정이 끝자리거든. 벌써 2년 동안 횡보했다는 거죠. 그 조정의 끝자리예요. 이건 뭐냐? 기간 조정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벌써 이제 조정을 시작된 지가 거의 2년 다 되거든요. 내년 1, 2월이면 벌써 2년 차예요. 이 가격을 계속 횡보했던 게 벌써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얘들이 하반기에는
환율 수혜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동차의 하이브랜드의 판매량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들, 그다음에 지금은 또 어느 쪽까지 갔냐라고 했을 때는 타이어,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쪽으로 갔어요. 타이어 관련주,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저번에 얘기했죠. 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움직이죠. 금호 타이어. 이런 타이어 관련주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지금 쉽죠. 자동차 가고 그다음 부품주 한번 움직였잖아요. 모비스도 움직이고 만도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쪽으로 간 거예요. 타이어 쪽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움직였고 또 하나는 네옴시티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반기에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플랜트 쪽. 근데 현대건설도 나쁘진 않아요.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건 패턴주예요. 이렇게 떠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그냥 수익 나면 얼른 파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얼른 치는 게 나아요. 코스닥과 시가총액 작은 거 뭐 거래소가 있다고 해도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이것도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거래소에 있지만 시가총액 크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팔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건 차트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좀 빠듯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론 이런 건 차트 매매. N자잖아요. 기술적으로 툭 튀어 올라올 때 이거 봐봐요. 여기 패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퉁 튀어 올라오고 쉬었다가 뚱 올라다 눌렀다 퉁 튀어 올라오면 요때만 보고 매매하면 돼요. 이런 것들 차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FPA에 관련 뭐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움직였지만 뒤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로 빵 뛰면 팔고 나온다 라는 것들인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공략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현대 로템 이런 것도 위쪽에 살아있어요. 아직도. 이 모멘텀이 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놀이를 딱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전하죠. 시장 빠져도 안 빠지고 있다는 건 세다는 얘기. 그러면 이것도 한번 퉁 튀어나오면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야? 이런 거 백산. 그죠? 국채 선정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것들, 이런 공간, 가격에 공간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죠, 최근에. 그러니까 얘는 기관 종목이기 때문에 한파동이 더 있어요, 위쪽으로. 그러면 이런 거는 짧게 치고 나오면 된다. 라는 것들. 또 하나 뭐예요? 영우 DSP. 이런 거 차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와. 이걸 짧게 치는 거예요.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오면 돼요. 그럼 요 공간이 있잖아요. 요것만 매매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찾고 매매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보면 급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급락주가 좀 있었거든요. 장중에 막 급 나가는 거 오늘 보면 여러 개 있었어요. 오늘 급락 하락률 큰 것들 보면 기존에 막 세게 움직이다가 오늘 급락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ST키브 이런 거는 얘기했죠. 한 번에 밀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봐봐요. 밀리는 거 봐봐요. 20%씩 막 밀리잖아요. 그래서 네이처셀 이런 거 봐봐요. 그죠? 확 밀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짧게 치라는 이유가 알겠죠. 이런 테마주나 실적이 없는 거나 시총이 작은 것들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빠져버려. 한 번에 쫙쫙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수익 나면 이런 조그만 종목은 얼른 팔아요. 오래 끌고 있지 말고. 이런 거 한번 날벼락 맞잖아. 이렇게 10%씩 막 빠진다고 이런 것들.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이런 피코그램 뭐 이런 것들, 고가에 있는 것들, 이 고가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얼른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세비캠 이런 것들 급락 나와요. 이거 잡으면 어때요? 그냥 9%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더라도 내가 수익 난다 그럼 욕심 없이 올라오는 거 팔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손해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게임주도 우리가 하반기에 좀 잘 봐야 돼요. 크래프튼, NC소프트 이런 것도 빠질 만큼 다 빠졌거든요. 얘들 더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간에 튀어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요거 공간에 매수하는 거예요. 요거 살짝 썼다가
튀어올라오면 파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단기간에 시장이 추세를 끌고 가기 버거웠기 때문에 아예 바닥 있는 거 매매하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매매하면 되잖아요.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들이 거의 바닥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공간이 있잖아요. 요 공간만 매매하면 돼요. 퉁 튀어올라온다 매도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포지션을 좀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2차전지 같은 거 자동차 2차전지 이것도 오늘 매기가 외국인들은 이쪽에 좀 매기를 좀 두고 있어요.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산 거를 보면 한번 봐봐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현대차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차 그다음 에코프로빔 네 그죠? 네, 요거 메리트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IMF 얘들 꺾였잖아. 이거 사면 안 돼요. 얘들은 모으는 거고 이 추세가 꺾인 거는 매매하면 안 돼요. 하나솔루션 그죠? 이거 얘는 있잖아. 얘는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LG와 뭐 이런 것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NC소프트 이거는 조금 봐도 되겠구나. 왜? 바닥이잖아. 그럼 이런 거를 초이스하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매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이게 공간 매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되고요. 내일도 뭐 코탁은 좀 힘들 것 같고 좀 조정해 줄 수 있고 거래소는 2,400을 지지를 하려고 힘을 쓸 겁니다. 그래도 9월 달에는 뭐 강한 시장보다는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공간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좋은 종목이 나타날 수 있으니 9월은 관망 모드로 우리가 매크로 변수를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을 찾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금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예, 사더라도 좀 이따가 사더라도 아까 바닥주 공간에 짧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것들만 초이스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월은 전략을 짤게요. 예. 정리해드리면 종목이 수익 난 건 얼른 팔고 현금화 아니면 수익만큼의 종목을 줄이는 거. 종목이 많은 사람을 유지할 거고 그 다음에 CPI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는 뭐 선물 뭐 옵션 만기 미국 만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CPI 그 다음 주는 FOMC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해소가 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들어와. 그때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짧게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차트 매매나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대형주 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적 자동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들 조선은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패스할게요. 저는 오른 건 싫어.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기굴 팍팍 감사합니다.